아니 사장님, 오늘은 책이 아니라 네. 웬 핸드폰을 보고 계세요? 요즘에 이 건설 다방 인기 때문에 휴가를 못 갔어요, 제가. 이런. 아, 요즘 보니까 지역의 유명한 건축물 그리고 또 이 시설물 따라서 여행하는 테마 여행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 교량 역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인 만큼 제가 추천하고 싶은 다리가 많은데 그래요? 혹시 저랑 같이 유명한 네. 교량 한번 만나보실까요? 하필 다리를 왜냐면 다리는 출퇴근길에도 많이 보거든요. 뭐 오늘 올 때도 뭐 양화대교, 뭐 마포대교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런 다리 말고요. 예. 이색 다리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색 다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수님만 믿고 지금 당장 이색 다리들을 찾아서 떠나볼까요? 벌써부터 막 설레요. 제일 먼저 추천해 주실 다리는 어딜까요? 어느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우선 미국 미국, 그리고 아메리카? 아리조나, 애리조나,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니언. 제가 한 11년 전에 한 번 들러봤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더 깊어졌어.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도 참 되게 웅장해서 그 자연 경관에 압도되는 느낌 때문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오셨다고요? 네. 와, 내가 이거를 못 보고 죽을 뻔했구나. 보길 잘했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작은 좀 아주 높은 곳에서 네.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랜드 캐년에 가면 한 1000m가 넘는 그런 절벽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U자형으로 된 스카이워크라고 불리는 다리인데요. 네. 1000m가 넘는다고요? 그리고 1200m가 넘거든요. 네. 그렇게 높은 곳에 바닥이 풍경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그런 유리 다리가 스카이워크 맞나요? 맞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죠. 사진으로 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이 사진이에요. 이야. 난 못 가. 고소공포증 같은 거 있으세요? 있어요, 보세요. 네. 그러시구나.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네,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막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기대가 되거든요. 그랜드 캐니언의 풍경을 즐기기에는 정말 최적의 다리가 아닐까 싶은데 웅장함은 물론 이 광활한 대지까지 그대로 다 느끼고 또 즐길 수가 있잖아요. 고소공포증이 없으면요. 자, 이 그랜드 캐니언 스카이워크는 이제 협곡에서도 이제 독수리 날개가 쫙 펼쳐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글 포인트에 있다고 하는데요. 협곡의 깊이가 1km가 넘어요. 그리고 저 밑에 아래는 또 붉은색 콜로라도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야. 자, 거기에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듯한 바위 위에서 기암 괴석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없다면. 전 너무 네. 가고 싶어요. 또 한 번 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안전한 건 맞을까? 왜냐면 또 투명유리라고 하니까 무서운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U자형 다리가 바닥 또 옆면까지 이 투명한 강화 유리로 만들어졌는데요. 무려 90톤에 달하는 유리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겹으로 된 유리 바닥은 90톤까지의 중량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12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120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 90톤의 유리, 강화 유리. 네. 썸킴 쌤은 절대 안 가시겠네요. 121명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협곡에 있으면은 또 이 바람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바람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예리한 지적이 있습니다. 강풍이요? 당연히 강풍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대비가 되어 있군요. 네, 시속 160km의 강풍도 견뎌내고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충격 흡수 장치까지 예.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 안전성까지 제대로 보장돼 있다고 하니까 원래도 그랜드 캐니언은 방문객이 많지만 이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렸겠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스카이워크 건설을 지역 원주민인 후알라파이 부족이 직접 추진했다고 해요. 원주민분들은 이렇게 보통 그런 대부분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데 다리 건설에 직접 나섰다고 하니까 좀 생소하거든요. 약간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는데 당시 그 원주민 후알라파이 부족 같은 경우에는 예. 전체 부족 수의 3분의 1이 이제 빈곤층, 이게 약간 힘들게 사셨다고 해요. 후알라파이 부족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관광 수입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약간 생활이 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서 다리 건설을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다리 건설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다리를 통해서 또 지역을 즐길 수 있게 되고 또 거주민들은 경제적 수입과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니까 다리의 또 다른 순기능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리다리라고 하면 그랜드 캐니언도 유명하지만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 스케일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세요? 스케일. 아랍. 또 있지만 아시아에서 그러면? 중국. 중국. 예, 중국을 중국.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제 장가계, 뭐 중국식 발음은 장자제라고 하는데 이 장가계 국립공원 안에 대협곡을 잇는 장자제 유리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가요, 이제 길이가 무려 이제 430m에 높이가 300m. 세계에서 가장 긴 공중 유리 다리라고 합니다. 네, 유명하죠. 유명하죠. 장자제는 그 아바타. 그 I 영화 see 아바타. you. I see you. 그 높은 돌기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굉장히 이색적인 그런 비주얼이죠. 그 장가계는 이제 후난성에 있는 중국 최초의 삼림공원입니다. 이 장가계 한자를 풀이해 보면은 네. 장씨 가문의 경계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장씨가 누가 있냐?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략가이자 책사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초한지 보면 등장을 해요. 그 한고조 이제 유방의 오른팔, 중국 한나라 초한지에서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근데 초한지 헬게이트가 다 정리된 다음에 이제 장량이 이제 쓸모가 없어졌는데 너 아웃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쫓겨났어 하면서 난 이제 그러면 은둔에 살아야지라고 해서 은둔한 곳이 장가계라는 설이 있는데 하지만 요즘은 아바타의 고향으로 더 유명하죠. 야, 아무리 그래도 아바타의 고향으로 더 유명하다뇨. 거기 가면 진짜로 아바타 네. 주인공 동상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장자제 유리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유리다리라고 하셨는데 이 절벽과 절벽 사이 공중에서 이런 어마무시한 다리 어떻게 건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건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일 먼저 이제 협곡 양편, 절벽 위에다 2개씩, 건너편에도 2개, 이렇게 4개를 이제 주탑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탑 뒤쪽에 암벽 속에 정착 장치, 소위 앵커리지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이제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이제 가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강선 와이어라고 그래서 굉장히 가는 폰을 이제 먼저 헬리콥터가 들고 올라가서 쭉 끌고 가서 이제 설치를 일단 양쪽에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쭉 든든한 그 소위 스트랜드 정도의 줄을 일단 만들고요.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걸 점점 좀 굵게 만드는 거죠. 배틀짜기 아시죠? 네. 배틀 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시줄 날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이제 공중에서 하니까 에어를 붙여서 그 에어 스피닝이 되는 겁니다. 바퀴 달린 활차 모양의 그 스피닝 휠이라는 장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닝 휠이라는 장비가 있고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네. 네, 근데 장자재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유리 다리잖아요. 그냥 자재도 아니고 그 수많은 그 유리를 어떻게 깔았을까요? 이 장자재 유리 다리는 이제 현수교 형식이잖아요. 이 절벽과 계곡이 있긴 하지만 지상에서 만드는 현수교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장비를 높은 절벽 위로 깊은 산 속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힘들겠죠. 네. 이게 이제 관광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닥을 이제 유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리 패널을 이제 이렇게 바닥에 까는데 상부 구조, 그 교량의 상부 구조 자체를 이제 프레임 형태로 만드는 거죠. 창문 형태로 그렇게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 프레임마다 유리 그 강화 유리로 된 그 패널을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거죠. 그 퍼즐 맞추는 것처럼 네네. 네, 끼워 놓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리에 쓴 유리 패널은 이제 3중으로 각각 약 5cm 두께의 강화 유리판을 사용했다고 해요. 역시 튼튼한 강화 유리판을 사용해서 안전성을 보장을 하면서 만든 거군요. 사실 아무리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의심이 당연히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계 유명한 스카이워커들은 이제 개통 전에 이제 안정성을 이제 검증하는 이벤트를 해요. 뉴욕에 하면 이제 브루클린 다리라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14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 미국의 상징 같은 그런 다리거든요. 예. 길이가 1,053m로 개장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이게요. 길어요.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이상하게도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요? 설계자가 공사 중에 고산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야, 저 다리 건너도 돼? 라고 그러니까. 의심을 했겠죠. 이게 액땜인가?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액땜이 어딨어요? 약간 가형적 사고로 액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개는 이런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뉴욕 사람들도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Breach has 저주. 저주가 걸린 게 분명하다. 저주. 그런데 갑자기 짠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I'm sorry, no 저주. 누구지? 이때 등장한 사람이 당시에 쇼맨이자 서커스 창립자였던 사람인데요.
브루클린 다리 개통 당시에 이제 당시에 서커스로 유명세를 얻고 있었던 코끼리 점보를 앞세워가지고 브루클린 다리에서 코끼리가 다리를 횡단하는 행진을 한번 해보자라는 퍼포먼스를 제안합니다. 머리 좋다. 그러니까 코끼리도 건너는데 사람이 왜 못 건너겠어? 저 큰 코끼리가 건너는데 네. 당신 괜찮다고 이거죠. 그렇네요. 아, 그래서 이 코끼리 행진을 본 다음에 사람들이 와우, 그럼 이 다리는 세이프하다라고 이제 믿게 됐다고 하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믿기 때문에 참 그 이벤트가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케팅에 승리했던 거죠. 와.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재밌는 다리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다리 위에서 대관람차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텐진이라고 해서 베이징의 앞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 텐진에 위치한 텐진 아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 텐진을 흐르는 화이허 강이라고 텐진의 한강이거든요. 그 위에 이제 영락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위에 120m 높이의 관람차를 만든 것인데 교량 위에 설치된 것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죠. 아 근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관람차를 다리 위에 어떻게 고정을 한 거예요? 얼핏 다리 위에 건설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리와 독립적인 거죠. 위치만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다리도 이 스케일로 압도를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눈이 즐거운 다리가 있을지 바로 궁금해지거든요. 있죠. 네.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기네스북에 등재된 다리가 있습니다. 기네스북까지 등재가 됐어요? 맞습니다. 반포대교입니다. 이야, 반포대교 출세했네요. 출세했어요, 진짜. 기네스북까지 올랐어요? 네, 반포대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반포대교의 이게 달빛 무지개 분수는 전체 구간을 따라서 이제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려 380개의 물을 뿌리는 노즐이 달려 있고요. 펌프로 한강물을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20m 아래 한강으로 분당 약 190톤씩 내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찔한 유리다리, 스카이워크부터 대관람차 다리, 또 분수다리 등 눈을 즐겁게 해주는 이색적인 그런 다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어떤 신기한 다리들이 있을까요? 네, 다리는 이제 보통 사람이나 자동차가 주로 이용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 위로 네네. 배가 지나간다고요? 이거 저기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다리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교수님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셨는데요. 순간 사장님이 좀 바뀌신 줄 알았어요. 예. 네, 아주 건설다방이 그냥 터줏대감이 되셨는데요. 대체 거대한 선박이 어떻게 다리를 건넌다는 건지 더 신기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면은 그대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나라로 떠나볼까. 꿈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대. 별나라는 나 너네 가도록 해.